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지금 915명입니다. N차 전파가 120명이나 되고요. 그런데도 교회 측은 여전히 음모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탓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현재 질병관리 총책임자로서 정은경 본부장의 발표가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는 것인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무수히 많은 언론과 증거가 현재 코로나의 급증세는 7월 중순부터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책의 혼선과 실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정부 방역 실패에 의혹을 가진 국민을 향해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의혹을 해명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 본부장이 국민을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거듭하고 있다. 방역은 어떠한 그런 눈속임이나 차별이 없이 코로나19 유행 극복을 위해서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를 조금 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로 환자 수를 조정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지금 국민들이 제일 믿는 사람이 정은경 본부장 아닐까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정은경 본부장을 의심을 하네요. 보니까 말씀하시는 논리는 그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근데 타겟을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정부가 방역과 경제 둘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그런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전에도 7월 말 8월 초에도 감염자가 제일 많이 나온 분들이 저 교회 분들이에요. 저 교회 분들이고 또 대부분의 비슷한 이 성향의 일부 교회 분들이기 때문에 저런 말할 사실은 자격이 없는 거죠. 국가가 지정한 방역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어기신 분들이 저런 비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마치 방역 당국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많이 있는 것처럼 부풀린 그런 주장인데요. 7월 27일부터 사흘간 부흥회 집회를 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시면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실까요? 힘없이 나가 모지고 나 핍박이 없어 우리 믿음 더욱 격동해지니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 켜배시니 주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박수로 주님. 교수님, 저 화면을 보니까 막 이렇게 바이러스가 막 날아다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주 폭발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이때 우리 제일교회라고 여기도 한 160명씩 감염이 되고 집단 발생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2차 감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이후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한다면은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 교회는 지금 7월 말에 벌써 완전히 폭증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런 논리를 푼다는 것 자체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사실 7월 말 8월 초에 환자 수는 적었어도 우리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14%에 이르러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상황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8월 중순에 터져버린 것이고 실제로 사랑제일교회의 경우에는 12일 날 벌써 환자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제일 빠른 것이 지금 사랑제일교회이고 여기를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15일 날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도대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책임의 중심에 있는 것은 이 교회이죠.
정태근 의원, 저 사랑제일교회가 지역구시죠. 예, 예. 정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러면 그 인근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지금 사랑제일교회는 뭐 앞서 나와 있던 것들 같은 부흥회뿐만 아니라 지금 뭐 매주 사실은 이제 대면 예배를 봐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역에 상당히 불안해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확진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그 근처에 있었던 소위 뭐 장위동, 석관동, 월곽동 사람들이 식당을 안 가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식당 주인들이 이제 조그맣게 이제 판넬을 써놓죠. 여기는 교인들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거를 써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부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궤변적 논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도성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의 아주 전일적인 지배력들을 유지하겠다는 거여가지고 예.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외부에서 뭐 공권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명단을 확보하고 통보하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만 교인들의 가족 여러분들이 좀 교인 여러분들을 설득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심지어는 그 교회 교인들한테 하나님 말씀보다도 정광훈 목사 말이 더 세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도 그런데 까불면 죽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인하고 그 가족들은 사실은 또 그 감염의 피해에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제일교회 다니시는 교인들의 가족분들께서 그 교인들을 좀 설득해 주셔가지고 다들 좀 검사를 받도록 하시고 뭔가 지금은 교회 지도부하고 교인들이 좀 분리되지 않으면 예. 이 문제가 좀 쉽게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지금 뭐 정치적으로 그런 움직임도 하고 뭐 정당 활동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뭐 교회 자체 재산 문제 같은 것도 좀 걸려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요. 그 지역을 재개발하게 되는데 그 지금 뭐 명도 소송도 걸려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장이 19역 재개발 지역인데요. 예. 장이 뉴타운 중에 가장 보판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을 지금 철거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계속 공사가 지연이 되게 되면 조합원들이 실제로 지출했던 이주비에 대한 이자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지금 조합 측이 감정평가한 보상 금액은 대략 한 80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에 지금 거의 한 6배, 7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비로 달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예. 조합에서 명도소송을 한 거고 당연히 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그 명도를 하기 위한 강제 대집행이라는 것을 2차례 거기서 진행을 했지요. 예. 근데 저는 지금 또 강제 대집행을 뭐 막 들어가니 막 이거보다는 일단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코로나 확산 문제를 매듭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교인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예. 그리고 또 그 문제는 또 별개의 차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런 속사정까지 있는데 최수영 평론가 네. 본인도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자기 교인들 그리고 또 관련된 사람들까지 해서 계속 막 늘어나는데 본인 입으로 검사 받으라는 얘기 한마디 한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분이 어쨌든 그 사랑제일교회의 그 담임 목사 아니십니까? 그러면 어떤 그 뭐 교리를 떠나서도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죠. 그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이게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뭐 남을 구원하지는 못할 망정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자기부터 출발을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야죠. 나도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 나와 관련된 분들, 나와 어떤 겹쳤던 분들, 교회에 오셨던 분들 모두 검사를 받아서 일단은 사람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저는 그런 좀 가치를 우선 두는 것을 전 목사가 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건 없이 지금도 아직도 본인은 그 병석에서도 계속적인 어떤 그 반정부적 메시지만 내는데 골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의 소명 이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그 어떤 그 책임감,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다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아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를 표출하고 되는 그런 이유 같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그나마 검사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대국민 사과도 하고 엎드려 절하고 신천지 방역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사실 그래서 또 그 조기 종식이 되도록 또 그 동의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이단이든 아니든 떠나가지고 이 사태, 엄중한 사태 직면에서는 가장 먼저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사회적 파장을 막아내는 게 그걸 우리가 급선무로 생각해야죠. 예, 과연 이런 사람을 목사라고 불러야 될 것인가? 기독교계 원로 목사들은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씨가 이끄는 그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단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그간의 정광훈 씨가 했던 발언들을 들어보시죠. 범국민 이 혁명은 누가 주도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우리가 6개 대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8월 15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 그러니까 사람별로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크게 박수 쳐야 됩니다.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00만 명이.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가 다시 한번 마지막 통보하는데 국민들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사파들이 왜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냐 하면은 그분들이 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저항 세력이 교회예요. 교회. 정강훈 목사를 제거시키면 그 다음에 순서 또 있는 거예요. 순서는 설마 무슨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사회가 되겠나? 설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딱 취임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교회를 이대로 둬서는 자기들의 목적지를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완전히 제거하려고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고 그런 찰나에 이제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 사건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게 확대가 되고 터지니까 저를 이제 재구속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기 때문에.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그런 활동입니다. 그는 그 종교 활동, 기독교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 활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비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기독교적 정치 활동이었다면 비기독교인이 그게 그 따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정광훈 씨의 독특한 아주 보수 정치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논평할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요. 이건 뭐 무당이나 또는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나오는 말이지 기독교 신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믿는 신에게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건 과대망상이나 또는 그 만용의 극치, 뭐 성직자로서는 입에 담지 못할 경고망동 또 유분수지 이런 그런 막말을 이렇게 해대는 걸 어떻게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최정 교수 할 말이 따로 있죠. 그렇죠. 뭐 저는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이 비신자가 봤을 때도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부 보도에 보면 지금 아마 그 다음 달에 지금 그 기독교 개신교단의 아마 총회가 뭐 예정돼 있는 모양입니다. 한 1년 전부터 지금 정강훈 목사의 이단성을 이 조사를 해왔는데 지금 그 보도에 의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요
고신 이단 대책위가 나름대로 이렇게 아마 잠정 결론을 내린 모양입니다. 정강훈 목사가 이단성이 있는 이단 옹호자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 9월달 총회에서 과연 이렇게 몇 개 교단이 내린 결론이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그 정강훈 목사 이단을 둘러싸고 이 교계 내부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지금 그 지난해 지금 이 정강훈 목사에 대한 이단 논란의 조사는 이런 정치 집회에서 비롯된 건 아닙니다. 한기총 회장으로 있으면서 변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단을 해제를 하고 공동회장으로 앉혔다고 그래요. 그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이 개신교 내에서는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단의 그 논란 자체가 지금 정강훈 목사의 이런 정치적인 집회에서의 그런 이 국민들과의 그 감정과 결의되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상당히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수영 평론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부분은 뭐 말하다가 지나친 농담으로 뭐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설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 벼락을 내릴 것 같지는 않는데 문제는 기도하면 코로나19 안 걸린다. 나한테 와라.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코로나19도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단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사입이란 말의 사전적 뜻이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와는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과학을 신앙으로 이겨낸다는 것도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몸에 아픈 것을 기도로 이겨낸다. 그다음에 바이러스를 기도로 퇴치한다. 내가 그건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혹세무민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말 현혹시켜가지고 사회적인 무질서를 혼돈을 초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사회 공공성을 위반한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이단으로 규정한다는 여러 가지 움직임과 더불어서 저는 정강훈 목사가 진짜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본인의 어떤 자기만의 입장을 정말 관철시키려는 그러한 진짜 사이비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뭐 정치 활동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분이 지금 상황이 통합당에서도 이제 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제 버린 상황이고 이렇고 그러면은 굉장히 뭐 이념적으로 뭐 대단하게 지킬 게 지켜서 자기한테 뭐가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 보니까 제가 우리 정태균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것은 상업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요. 유튜브도 하고 이러면 아마 유튜브로 이렇게 하면서 뭐가 이렇게 모금도 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이념의 상업화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의 현혹되어 가지고 이 군중들을 현혹을 하고 이것이 또 하면 종교적 외피를 쓰고 또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 많이 있고요. 문제는 건전하게 신앙으로 자라야 할 그런 신자들을 마치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관련된 발언들을 좀 더 들어볼까요? 한 번도 야외 집회에 감염된 적이 없고 그리고 실내에서 다 댕기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집회하는 이 집회를 방해 놓으려고 아니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서 집회를 금지한다. 여러분 금지한다고 여러분과 저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 다 예배 오십시오. 예배. 주님이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은 우리가 범국민대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가 이제 몸이 아픈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이러한 염려들을 할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주께서 저를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도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 코로나19 걸려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낫는다. 이게 바로 샤머니즘이죠. 치료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이런 정광훈 목사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죠. 전주에 있는 한 교회 목사께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코로나를 전파한다는 조롱을 들으면 되겠느냐. 예배에 모이고 기도회 하면 코로나가 더 잘 걸리게 돼 있다. 그것은 상식이다. 나로 인해서 이웃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상식입니다. 다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나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몫이겠지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한 목사께서 썼던 글인데요. 모여서 선동하지 말고 힘자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글을 썼던 목사인데요. 내용들이 좀 뜻이 깊은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것은 좀 침묵해라. 그리고 손을 자주 씻으라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해라.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한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 문제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여전히 병원 관계자들을 괴롭히고 또 부당한 요구를 하고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요. 지금 상태가 좀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폐렴 증세가 와서 음압병실로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요. 좀 불평을 좀 하더군요. 병실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지금 4명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음압병실이라고 해서 뭐 저기 하는데 환자한테는 1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또 유튜버 신혜식 씨 김밥을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이면서 너무 형편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 또 유튜브를 합니다. 주옥순 씨도 그렇고요. 그렇게 할 힘이 아직 있는 게 다행이긴 한데요. 자, 관련된 영상들 한번 보실까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예, 샐러드 대신 탕 달라고 그랬다고? 제 얘기는 나는 샐러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탕을 먹고 싶다. 이런 얘기도 못합니까? 방송에서. 예? 유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하나의 절박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걸 방역에 협조 안 했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반찬 투정 2번 했다가는 깜빵에 쳐놓겠네. 이 같은 독재 정권이. 오늘은 또 먹방이 시작됩니다. 또 시작부터 먹방을 하는데 탕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탕? 새우탕이 왔습니다. 자, 새우탕면. 자, 새우탕. 새우탕이 새우탕이 좀 괜찮네. 이게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래도 새우탕이라고 새우 냄새가 나. 저 거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성 판결을 받고 뭐 카드도 가르쳐 달라, 뭐 차를 번호도 가르쳐 달라 이래가지고 다 가르쳐 줬어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분명히 그 거짓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 거니까. 하여튼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양성 판정 받아가고 지금 다 감옥에, 참 감옥이 아닌 병실에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보다도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아무 정세가 없어요.
뭐 기침, 감기, 열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양성판정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저 이렇게 건강하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사실 엄청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말은 못할 망정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격리복을 다 입은 채로 병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요한 물건이나 이런 거 들어가야 할 때 이렇게 전달해주거나 할 수는 있지만 수시로 뭐 택배나 뭐 짜장면 배달 시키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1층에 가서 음식 받아오라고 실갱이 하다가 지쳐서 그냥 거의 다 뭐 하자는 대로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그 간호사도 굉장히 소진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했어야 할 다른 일을 또 못하게 되니까 업무가 좀 마비가 되죠. 예. 최수영 평론가도 유튜브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혜식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오히려 더 시청자들 많이 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지금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국민 세금이 이제 1인당 뭐 46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죠. 음압병실이. 자,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본인이 전념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회에 환원시켜줄 생각을 해야지 저기에서 저렇게 조롱하듯이 그다음에 비아냥대듯이 그다음에 감옥에 들어와 있고 아까 보니까 뭐 정치범 2020이라고 뭐 그런 표철도 달고 자발적으로 달고 있고 과연 그러면은 그 본인이 지금 국가로부터 이렇게 자기 질병 자기의 관리 소홀로 입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을 못할 망정 저렇게 뭐 반찬 투정 2번 했다는 감옥에 넣겠네. 이런 정말 조롱과 비아냥이 담긴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국민들이 정말 저는 이 보수 유튜버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평가를 떠나서라도 본인이 저 태도와 저 자세는 저거는 사실 하나의 국민으로서 자기의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할 뿐더러 세금을 보태줬던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정태근 의원 보시기에 어떠세요? 참 너무너무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제가 올해 다른 질환 때문에 폐렴이 와가지고 사실 3일간 그 격리병상에 있었어요. 음압병상에 있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간호의료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음압병상에 있게 되면 뭘 하나 전달하거나 뭐 체크를 하거나 진료를 하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 방호복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썼던 것들 그대로 다시 챙겨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간호인력들, 의료진,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격리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의료행위에 훨씬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슬리퍼 얘기하고 먹는 게 어떻게 얘기하고 이럴 상황은 사실 아닌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메르스 사태 거치면서 우리가 특히 격리병상 운영이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나아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좀 겸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들을 바라봐야 되고요. 뭐 조금 전에 치료비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뭐 다른 나라의 사례를 굳이 얘기 안 해도 다른 나라 같으면 치료비 때문에도 병원을 지금 못 가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한편에 있어서는 좀 감사하고 한편에 있어서는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좀 방송도 좀 자제하시고 방송을 하시더라도 좀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저렇게 격리 중인 확진자 이렇게 한 번씩 만나러 의료진이 가려면 정말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기서 지금 말한 것 중에 제일 모순되는 부분이 차명진 전 의원님께서 음압병실은 환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거 환자에게 도움이 되라고 지금 만든 병실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확진돼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음압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고 모든 치료들을 하고 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하고 계시면 이건 정말 엉뚱한 생각이고 그냥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그걸 괜히 발언을 해갖고서는 무식한 티를 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차정 교수. 좀 의료진들이 얼마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생하는 줄 알고 있다면 저렇게들 안 할 것 같은데요.
글쎄 말입니다. 뭐 나름대로 하니까 뭐 주옥수 씨나 신혜식 씨나 또 뭐 차명진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자신의 정치 신념에 충실한 이유는 조금 더 나은 세상, 그리고 또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는 나름대로 이 방식의 차이라고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오히려 상당히 힘들고 자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도와주기는커녕 상당히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지금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치범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근데 뭐 저희도 뭐 과거에 정치범이 있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민주화 운동하던 정치범들은 생활 저런 데 가면 아주 잘하시죠. 말도 잘 듣고 수칙 잘 지키는 분들인데 실제로 참 대한민국 참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분들한테 치료해주고 밥 주고 어떤 분은 유튜브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기 유튜브에서 수입이 나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시설에 들어가서 수입을 냈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간에 주옥순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자기의 이제 그 동선도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검역 방해의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좀 제발 좀 그 정신 차리시고 이 국가적인 것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제발 좀 자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소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 소신을 떠나가지고 국가의 위기에는 같이 좀 동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옥순 씨도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라고 얘기를 합디다마는